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또 피곤하시고 공기도 많이 안 좋고 그렇죠? 네. 제가 체인지온에 2008년도에 연사로 왔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오게 되니까 아주 감회가 남다르네요. 10년이 너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일을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개인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 코칭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하고도 같이 일을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시간이 30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주까지 오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최대한 많이 얻어가실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그 주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기술, 제목이 그렇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은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오늘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제 자체가 뭐 새로운 탄생과 멸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 주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 좀 해보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오래된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주제를 다루니까 방식도 새롭게 해봅시다. 내 주변에 옆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반대로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오른쪽 왼쪽에. 오케이, 좋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아주 새로운 걸 시도할 기회가 됐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세요. 시작! 여기 앞에 시계가 안 가네요. 요거 혹시 뭐 제가 참고하러 가셨는데 시계를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 같은 게 표시되는 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시계 요거 어떤 분이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뭐냐면 컨퍼런스가 뜻이 어원으로 보면 같이 모여서 얘기한다는 뜻인데 제가 하루 반나절이 지났는데 지금에 이르서야 소개를 하고 서로 안녕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반나절 동안 같이 있었는데 초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죠. 오늘 지금 방금 새로운 시도 하신 거죠,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헤어졌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제 30분 동안 강연에 옆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문을 연 겁니다. 소개하는 거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두 가지의 그 사례를 간단한 일상에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쪽에 가까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내가 경력이 되게 오래된 중국집의 주방장이라고 칩시다. 그 주문이 들어왔어요. 짜장면 하나래요. 그거를 주문을 처리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10년 이상 경력이 됐으니까 뭐 아주 식은 죽 먹기겠죠. 두 번째 사례는 나는 요리사는 아니에요. 그냥 뭐 직장인입니다. 근데 주말에 갑자기 집에 손님이 아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갑자기 집 근처에서 전화가 왔어. 야 짱구야, 너 집에 가도 되냐? 와, 몇 명인데? 12명.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그때가 뭐 공휴일이고 그래서 식당도 안 하고 뭐 시킬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걸로 대접을 해야 돼요. 냉장고 문을 열고 일단 있는 걸 찾아서 어떻게든 해야 돼.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내가 많이 하는 일이 전자에 가까울까 후자에 가까울까.
아무래도 이제 후자가 새롭게 하는 일에 가깝겠죠. 예, 새롭게 하는 일에 가까울 거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전문성이라고 해서 이제 루틴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데 이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상황에 뭔가 내가 적응적으로 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 그때 잘하는 건데 이거를 적응적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서로 구분을 해요. 달리 말하면 반복적인 거를 잘한다고 해서 새로운 상황에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게,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까 인공지능 얘기도 있었는데 알파고가 둘 중에 뭘 잘할까요? 알파고가 그 루틴한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겠죠. 생전 처음 보는 일을 접했을 때는 알파고가 못할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는 거는 바둑 기보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 바둑 여러 번 떠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적응적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겠죠. 앞으로 시기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술, 적응적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별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는 편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한번 그걸 배워봅시다. 충분하진 않지만. 근데 이걸 할 때 근거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썰을 푸는 것보다는 연구들이 있다면 그런 연구들을 소개하면 더 좋겠죠. 그럼 이 근거를 찾을 때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이 새로운을 시작하기에 전문가는 누굴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는 방법을 찾을 때 보통 첫 번째 단계가 이걸 잘하는 사람을 먼저 찾는 거거든요. 저 생각에는 창업가들이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거의 전문가일 것 같아요. 특히 연쇄 창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쇄 살인마에서 빌려온 말인데 창업을 연달아서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업해서 이 회사를 뭐 이렇게 그 상장을 받게 하면은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창업 한 번 하고 그 회사 평생까지 이렇게 견디는 게 아니고 계속 창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별로 없어도 미국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effectuation research라고 하는데 번역하자면 뭐 달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사람 이제 사라스바티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었고, 이분은 이런 전문적인 창업가와 대기업에서의 관리자 그리고 MBA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죠 졸업생들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택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가를 해봤죠.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창업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업 계획서를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A4 한 장 정도로 그냥 하면 됐다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MBA 졸업생이나 혹은 뭐 대기업의 관리자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치밀하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MBA 그 학교에서 경영학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죠.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그런 사업 계획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창업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배우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 시작할 때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창업가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 후에 후행 연구에서도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하는 기업의 뛰어난 중간 관리자의 특징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이 창업가의 특징과 거의 유사했어요.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업가가 회사를 새로 세우는 사람한테만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관리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창업가의 특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리 재료가 필요해요. 요리 재료.
근래에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근래라면 1년 정도 되돌아보세요. 내가 새롭게 시작한 거 떠올리시고, 아까 제가 모르는 사람 뭐 이렇게 손 들어보고 했죠, 옆에. 그러면 그분이랑 간단하게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뭔지. 공개할 수 있는 거로, 내가 다른 남편 모르게 뭐 교제를 시작했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공개할 수 있는 걸 하나 간단하게 한 1, 2분 드릴 테니까 근래에 새롭게 시작한 일을 하나 소개해 보세요. 그걸 요리 재료로 쓸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신세 한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제가 4가지 특징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4가지 원칙. 그러니까 전문 창업가들이 좀 고유하게 보이는 특성이고, 뛰어난 중간 관리자들이 보이는 특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새로운 일들은 보통 불확실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유리한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일상 삶에서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4개를 소개할 건데, 2개를 먼저 소개하고 중간에 또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게 하고 또 2개를 더 소개할 거예요. 그런데 이 2개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들어보세요. 자신이 지금 이제 그 새롭게 근래에 시도했던 일을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는 원칙이 내가 접근했던 방식과 비슷했는지 달랐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달랐다면은, 나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요소를 넣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그거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첫 번째 원칙은 이제 손 안에 새 원칙이라고 해요. 손 안에 있는 새. 그래서 영어로 이제 bird in hand라고 하죠. 손 안에 있는 새가 뭐보다 낫다? 숲에 있는 2마리의 새보다 낫다. 손 안에 새 1마리가 더 낫다. 뭐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원칙이냐면은 MBA 출신들은 이제 사업 계획을 시켰을 때 보니까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들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자원이 되겠죠. 뭐 돈이라든가 뭐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걸 찾는 거겠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이죠. 그런데 뛰어난 창업가일수록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하냐?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수단을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수단이 뭔지를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수단들을 보고 나서 이 수단들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해요. 순서가 반대죠. 이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하자면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 보통 목표를 먼저 세우고 수단을 취하기 시작하면은 나한테 없는 것들을 막 구하려고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행동으로 빨리 옮길 수 있겠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학습을 한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학습 속도가 빨라야 될 텐데 그런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대학에서 도자기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성적을 받는 방법을 고르게 했어요. 한 학기 성적을. 첫 번째 방법은 네가 도자기를 한 학기 동안 몇 개 내는지는 상관 안 하는데 냈던 것 중에 가장 질이 높은 도자기의 품질로서 점수를 주겠다. 한 학기 점수를. 두 번째 선택은 품질을 안 보겠는데 네가 냈던 도자기들의 그램 수를 다 총합을 해서 그게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끝내고 나서 교수가 봤더니 그 수업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도자기가 두 번째 그룹에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게로 냈던.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룹의 애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자꾸 만들어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빨리 시도하면서 거기서 학습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새로 시작할 때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시작하는 게, 일단 걔네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로 우선 만들기 시작했겠죠. 난 도자기 수업 지금 들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뭔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이 봤을 때 이미 갖고 있는 수단은 크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누구인가, 내가 뭘 아는가, 내가 누구를 아는가, 이 세 가지를 주로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가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목표를 조금씩 바꿔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손안의 새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조각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레이지 퀼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뛰어난 창업가일수록, 전문 창업가일수록 경쟁자 분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경쟁자가 누구고 걔네들이 뭘 하고 이미 어떤 상품 있고 없고 신경을 거의 안 써요. 대신 믿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늘리는 데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같이 뭐 해보자라는 걸 자꾸 말을 퍼뜨리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이걸 하면 앞에 말했던 수단이 늘어나요. 나라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알고 내가 누구를 알지를 내 파트너들이 늘어나면 그거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원을 활용하니까 실패율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출발이 더 쉽겠죠. 이미 있는 자원을 활용하니까. 투자 안 받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각보 원칙이에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손안의 새 원칙, 이미 갖고 있는 걸 먼저 활용해서 행동을 빨리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조각보 원칙,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커미트먼트, 같이 하자는 공약, 약속을 끌어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지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나 혼자서 한 2, 3년 하다가 그때 자신감이 생기면 누구랑 같이 해야지. 그거는 불확실한 일을 할 때는 불리한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두 가지를 소개했고요. 그러면은 옆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가 근래 새롭게 시작한 일에 이런 요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거인지, 만약 없었다면은 어떻게 내가 바꿔서 했더라면 이런 요소를 넣을 수 있었을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2분 정도.
자, 2분이 됐습니다. 네. 뭐 길게 얘기는 못 나누셨겠지만은 뭐 짧게라도 한번 생각을 나눠보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새롭게 시작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것들 잘 돌아보면 대부분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예.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로 시작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했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거를 합시다. 예. 세 번째 거는 두려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원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ffordable loss principle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사람들의 키는, 여기 있는 분들의 키를 분포도를 그리면 어떤 종류의 분포가 나올까요? 정규 분포가 나오겠죠. 예. 만약 그